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고민이 있죠. 젊었을 적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혼자가 되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진다면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자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고 개인 간병인을 두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밀착 케어가 필요해지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양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요양원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노후에 요양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인 30%가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21%였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보다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거나 병원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이지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노인들의 거주 희망지 1위는 약 50%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었으며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비율은 28.7%에 불과했습니다. 즉,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양원 입소는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막연히 요양원이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도 요양원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에 홀로 남았을 때 요양원 말고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년의 인생 2막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선택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족의 결정에 따라 원치 않게 요양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 치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의학의 발전 덕분에 치매는 초기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 예방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도 치매 위험을 약 7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를 위해 비싼 치료나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쓰면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V 시청이나 라디오 듣기는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활동이 아닙니다.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뇌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뇌과학자들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뇌는 사용할수록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히 긴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치료센터에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 보는 것인데요. 바로 숫자나 글자를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를 볼 때마다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요. 퍼즐을 풀거나 독서 후 요약하는 것도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뇌를 계속해서 자극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2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누 냄새, 커피향, 풀냄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냄새를 인식하고 소리내어 그 냄새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훈련하면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자주 쓰는 손을 바꿔 사용하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보통 오른손을 쓰는 분들은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물컵을 잡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사소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을 바꿔 쓰면 뇌가 평소와 다른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뇌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관리하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그러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만약 건강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만 잘 유지해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오늘부터라도 가장 간단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방법 2번째는 바로 식사 습관에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소홀히 하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 타이로 요양원에 가야 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걷기도 힘들어지며 넘어졌을 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꼭 비싼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두부, 콩, 우유 같은 식품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달걀 1개씩 챙겨 드시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나 치즈도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아침 8시에 밥 반 공기를 먹고 오전 10시에 과일을 조금 더 먹는 것이죠. 점심 1시에는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오후 3시에는 요거트나 견과류를 챙겨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5번에서 6번 정도 소량씩 나누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필요한 영양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과식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데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빨리 먹는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는 꼭 30번 이상 씹으세요.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음식 맛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과식을 막을 수 있죠.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식사 습관을 확인해보고 바꿔보세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노인이 되면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면 패턴은 변화하고 깊은 수면의 시간이 줄어들며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피로감,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면역력 감소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때 수면을 잘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고 아늑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의 식습관 그대로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음주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넷째, 낮 동안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수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켜 요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잠자기 전에는 이완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따뜻한 목욕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며 요양원에 가지 않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와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나 베란다의 화초에 물 주기, 마당이나 복도를 걷기 같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저녁에는 집 근처를 20에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방 정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보세요. 오전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 멀리 두거나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전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의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70%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를 비롯해서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이 예기치 못한 큰 비용들이 주요 원인이 되죠. 이런 비용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돈을 아끼고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죠. 특히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72세의 한 어르신은 필요 없는 보험이 있어서 해지하고 나니 경제적인 지출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도한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결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금은 여분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아픔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때 월별로 사용 용도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지출, 그리고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플 때 사용할 자금입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비상금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국가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병원비 감면부터 해서 교통비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사기에 대한 주의입니다. 무리한 투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너무 좋은 제안이 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가족이나 자녀와 꼭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기까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 환경을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도 노년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노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평생 살던 집을 왜 바꿔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병원에 가게 되는 이유 중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손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년에는 미끄럼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특히 화장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사고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손잡이도 설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싼 제품만을 살 필요는 없지만 튼튼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물건을 두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허리를 굽히거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나 컵을 비롯하여 자주 먹는 약과 핸드폰 등은 낮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집안 온도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화장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 난방 온도를 21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둬서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무엇보다 냉난방비가 아깝다고 하여 너무 춥거나 덥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돈을 아끼려다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은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곳이 밝은 것이 가장 좋지요. 특히 화장실, 계단, 현관은 더 밝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밝은 전구로 교체하고 밤에도 쉽게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스위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집안의 통로를 꼭 만들어주세요. 방에서 화장실까지, 주방에서 거실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방해물은 모두 치우고 전선은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않도록 벽 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노년에는 물건이나 가구에 걸려 병원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골절상으로 고생할 수도 있으니 위험한 물건은 집안에 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날을 정해 집 정리를 꼭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요양원에 가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간 보호센터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노년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데 지역사회 자원은 이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간 보호센터는 전문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일상적인 도움을 주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은 우울증 예방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며, 주간 보호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자존감을 높이고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면 노년기의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단절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명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노인의학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약 20년 동안 조사한 결과,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을 자주 하는 어르신들은 의료비도 적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꼭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웃들과 자주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요. 매일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는 것이죠. 물론 처음 시도하게 되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자신과의 약속도 좋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매주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특별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길에 이웃과 함께 가거나, 복지시설에 수업을 들으러 갈 때 같은 동네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센터의 취미 강의를 수강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노년에도 취미를 즐기는 경험은 가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주저하시지만, 이러한 변화를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한 50대 여성은 80대인 어머니가 노년대학에 가서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욱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은 본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인 공동주택으로의 이동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아파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공간으로의 이사는 노년에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주택에서도 내 집이라는 개념은 더 큰 안정감을 주며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또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이웃과의 교류도 가능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요양원처럼 답답한 느낌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자립성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인 아파트는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에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대신
노인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자신의 공간에서 자주 요리를 하며 정원 가꾸기를 즐기고 더 활기차고 보람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노인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문화 강좌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또한 노인 아파트는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어 낙상과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노년에 이사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지내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요양원은 꽤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노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와 관리비를 제공합니다. 노인 아파트로 이사한 후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그 자금을 여행이나 취미에 활용할 수 있으며 비상금으로 마련해 둘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어 자아를 표현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아늑하게 꾸며 친구들을 초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7가지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되어 도움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